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오늘도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은요, 전부터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인터넷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조금씩은 다들 공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예요. 바로 인터넷의 악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플,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나요? 악성 리플라이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악성 댓글, 나쁜 댓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악플이 달려본 적 있나요? 꼭 여러분들이 올린 글이나 영상 같은 데에 악플이 달리지 않더라도 인터넷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거라도 보다 보면 꼭 한두 번쯤은 이 악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심한 악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악플인가 아닌가 애매한 악플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 보면 꼭 나한테 달린 게 아니더라도 약간 괜히 기분이 나빠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정말 밖에 나가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저한테 다는 그런 댓글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여자니까 여자들에게 다는 그런 악플이 달려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인들에 대한 악플이 달려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콕 집어서 저에게 다는 댓글은 아니지만 괜히 기분 나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악플들은 대체 왜 다는 건지 그리고 이런 악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악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들 댓글에 달아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악플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악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나라에도 악플이 있을 테니까 악플이 뭔지는 다들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악플도 참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일단 악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좀 대놓고 누군가를 욕하는 댓글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못생겼다, 멍청하다, 별로다 이런 식으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악플들이 있죠. 이런 악플들은 좀 굉장히 강하고 자극적이에요. 욕까지 섞어서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악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 욕들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욕이 들어가 있어서 딱 봐도 뭔가 기분 나쁘고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악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그런 댓글들은 원색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색적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하나의 색으로 된 것 같은 그런 색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굉장히 강렬하고 진하고 눈에 딱 띄는 그런 느낌이에요. 보통 어떤 색깔에 다른 색이 좀 섞여 있거나 아니면 흰색이나 검은색 이런 게 좀 섞여 들어가면 약간 색이 부드러워져요. 그렇지 않나요? 흰색이 좀 들어가면 파스텔 톤이 되기도 하고 약간 어두운 색이 들어가면 좀 침착한 색이 나오죠. 조금 짙은 색깔, 묵직한 색깔이 나오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섞여 들어가지 않은 색은 굉장히 강렬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강렬하고 자극적인 거, 이런 걸 원색적이라고 해요. 막 욕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멍청하다, 별로다, 진짜 싫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고 자극적이니까 이런 걸 원색적인 악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악플이라고 딱 떠올려 보면 이런 원색적인 악플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나마 이런 원색적인 악플들이 좀 줄어들기는 했어요. 왜냐면 이런 원색적인 악플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인터넷이 처음 막 생겼을 때는 이런 악플들에게도 벌을 줘야 되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예전에는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런 원색적인 악플들이 막 달리는 것 때문에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거 처벌해야 된다. 이런 거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되니까 사람들도 이런 원색적인 악플을 달면 이제는 처벌받는다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이런 원색적인 댓글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원색적인 악플을 단다고 해서 또 바로 처벌받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누군가가 신고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봐주게 되면 그러면 이런 원색적인 댓글을 달아도 아무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골라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바로바로 신고하고 바로바로 대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악플을 못 달면서 좀 마음이 약하고 그리고 좀 잘 용서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악플을 편하게 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걸 보고 한국에서는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 이렇게 말해요.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 속담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눕기 전에 이 누울 자리가 괜찮은지, 누워도 뭐 편안할지 이런 거를 보고 그 자리를 확인하고 눕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괜찮은 자리라면 누워서 편안하게 발도 뻗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속담은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좀 편한 곳에서는 편하게 발을 뻗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반대로 좀 조심해야 되는 자리,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어른들이 있는 자리, 아니면 좀 공식적인 자리, 그런 데서는 행동을 조심해라. 너무 그렇게 편하게 발 뻗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그러면 편안한 자리에서는 그냥 완전 편안하게 발도 쭉 뻗고 그래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좀만 편한 것 같으면 그냥 발 뻗고 편안하게 있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이 속담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만 편안하다 싶으면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고 확실하게 편하게 있고 그런 사람들. 근데 아무리 상대방이 좀 만만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예의를 지키는 게 맞는 건데 조금만 상대방이 만만하고 편안하면 그 사람 앞에서 막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힘센 남자나 아니면 좀 높은 상사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화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참으면서 좀 연약한 아이들이나 여자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만 화가 나도 도무지 그런 화를 못 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진짜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리고 또 쉽게 용서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방금 말한 대로 좀 악플이 달려도 용서해주고 넘어가고 마음 약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속담을 조언으로 해주기도 합니다. 야, 그거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 거야. 너 그런 거 제대로 대응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사실 그 마음이
이해는 가요. 저도 악플이 많이 달리는 그런 유튜버나 아니면 연예인들을 볼 때 좀 그냥 이거를 신고했으면 좋겠는데, 대응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답답한 마음이 살짝 들 때도 있지만, 그거 다 신고하고 다 대응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에너지고 돈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 거에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어쨌든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막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좀 교묘한 악플들이 달리기도 합니다. 교묘하다는 건 원색적인 거랑은 조금 다른 거죠. 좀 이게 악플인가 아닌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교묘한 악플들이 달리는 게 조금씩 보입니다. 이런 교묘한 악플들은 좋은 마음인 척하는 그런 악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언인 척 해주면서 악플을 달기도 하고요.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악플을 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인 척하는 거를 빙자한다고 말해요. 빙자했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뉴스를 빙자한 광고. 그러면 뉴스인 척하는 광고라는 뜻이죠. 그리고 칭찬을 빙자한 질투. 이렇게 말하면 칭찬인 척하는 질투라는 뜻입니다. 요즘 그래서 조언을 빙자한 악플, 걱정을 빙자한 악플들이 조금씩 눈에 보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특히 많이 보이는 조언을 빙자한 악플이 있는데요. 외모에 관한 악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냥 조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악플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에도 이런 좀 외모를 조언해주는 것 같은 그런 댓글들이 달리나요? 아니면 한국이 특히 많이 달리는 건지 이런 거 좀 궁금하네요.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뷰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댓글들이 조금 더 많이 달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댓글을 달아요. 땡땡님 지금 폴라티 입으신 거 좀 아쉬워요. 땡땡님은 목이 약간 짧은 편이라서 폴라티 입으면 목이 더 짧아 보여서 별로예요. 다음에 브이넥 한번 꼭 입어주세요. 브이넥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때요? 이런 조언? 좋은 조언인 것 같나요? 한국에서는 요즘 퍼스널 컬러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헤어스타일 진단이라든지 뭐 체형, 바디 타입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고 가격도 다양하고 어쨌든 돈을 내고 그런 데 가서 진단받는 사람들, 테스트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당신의 외모는 어떤 타입입니다. 당신은 이런 걸 입어야 됩니다. 이런 거 조언해 주는 거를 굉장히 좀 좋은 서비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진단 같은 거, 테스트 같은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가서 배우는 것도 많고 알게 되는 것도 많아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는 당신에게 어울린다, 뭐는 당신에게 안 어울린다 이런 말들을 요즘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조언 같아요. 나한테 이런 폴라티는 좀 안 어울리는구나. 나에게는 브이넥 같은 게 어울리는구나. 이런 걸 그 댓글 덕분에 알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다시 생각해봐도 그게 그렇게 좋은 조언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 사람이 조언을 원한다고 영상을 올렸다면 그건 좋은 조언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뭐 조언을 원한 것도 아니고
패션에 대한 그런 영상인 것도 아니었는데 거기에다가 폴라티는 정말 별로예요. 이런 댓글을 누가 달면 그 순간부터 이제 폴라티를 입는 게 싫어질 수도 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추울 때 따뜻하라고 폴라티 잘 입던 사람인데 그 순간부터 이제 폴라티를 입으려고 하면 그렇게 별론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폴라티를 입고서 거울을 보게 됐을 때 옛날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댓글을 본 이후부터 그렇게까지 이게 별론가? 보니까 진짜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진짜로 폴라티가 안 어울리고 브이넥을 입었을 때 더 예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꼭 예쁘고 멋있어야 되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좀 더 예쁘고 멋있으면 기왕이면 더 좋겠죠. 이쁘고 멋있는 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살면서 좀 내가 예쁘지 않고 멋있지 않은 것 같다는 기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고 그런 마음들이 점점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면 살수록 더 불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폴라티를 입은 나를 봤을 때 기분이 나빠지고 이런 경험들이 점점 쌓이고 그렇게 앞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댓글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그런 댓글들도 저는 악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댓글들 조언 같지만 정말 쉽게 달면 안 되는 댓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 주는 척 하면서 다는 댓글들이 있죠. 걱정해 주는 척 하는 댓글들입니다. 어쩌면 진짜 걱정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걱정을 해준다고 이야기하면서 누군가가 봤을 때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답니다. 땡땡님, 요즘 컨텐츠가 너무 잔잔해서 좀 지루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오래전부터 봐온 팬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즘은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봐요. 진짜 팬들 다 떠나가기 전에 영상 스타일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댓글 어떤 것 같아요? 진짜 걱정해주고 조언해주는 그런 댓글인 것 같나요? 조금 헷갈리지 않나요? 약간 만약에 내가 영상 올리는 사람인데 이런 댓글이 달린다면 기분이 조금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진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을 고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좋은 피드백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댓글도 정말 좋지 않은 댓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래된 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이런 피드백 해도 괜찮아.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다 괜찮으니까 너는 고맙게 들어라. 뭔가 좀 이런 느낌이 느껴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 좀 잔잔한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때요? 하고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댓글에서는 그게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바꾸지 않으면 팬들이 다 떠나갈 거라고 프레셔, 압박까지 주고 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협박처럼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런 댓글을 보면 이 유튜버든 컨텐츠 크리에이터든 누구든지 간에 그걸 보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생길 것 같지 않나요? '내가 빨리 이 영상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팬들이 다 떠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크리에이터를 걱정했다면 이 사람이 이 댓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걱정해 주는 댓글이라면 뭐든 달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막 좀 압박을 주면서 그렇게 댓글을 달면 저는 그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댓글을 달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번 이거를 고쳐보면 어떨까요?' 그냥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진짜 거기까지 생각해 주는 사람들은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글을 올리는 사람이 좀 상처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댓글을 잘 안 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좀 이렇게 생각을 깊게 안 하고 막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댓글을 달다 보니까 이런 악플들이 더 많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댓글을 다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 없이 댓글을 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피드백 있잖아요. 좀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하는 피드백. 그런 부분들을 편하게 좀 상처를 주면서 다는 사람들은 좀 더 생각을 덜 하고 댓글을 더 많이 다니까 마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악플을 달고 있다고 생각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정말 조언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조심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정말 조심해서 말하지 않으면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괜히 누군가에게 불안감만 더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이런 댓글을 달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댓글들을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다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폴라티가 정말 별로예요. 그 화장이 정말 별로예요. 이거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앞으로 폴라티를 안 입게 되고 앞으로 그런 화장을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건가요? 그 사람이 앞으로 폴라티를 안 입고 그 화장을 안 해서 조금 더 예뻐지고 조금 더 멋있어지면 그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거 확실한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댓글을 그냥 막 다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생각을 막 내뱉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악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악플이라고 꼭 부르지 않더라도 결국에 내가 쓴 댓글이 그 사람에게 안 좋은 마음을 심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댓글들은 정말 조심해서 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댓글들을 훈수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나리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훈수, 고나리질. 훈수라는 말은 일단 바둑, 장기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거 아시아권 사람들은 많이들 하니까 잘 알 것 같고, 서양 쪽에서는 체스, 이런 보드게임이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바둑이나 뭐 이런 체스 같은 거 두게 되면 그거를 두 명이서 두겠지만 그 옆에서 이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도 꽤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두 명이 바둑 같은 걸 두고 있으면, 장기 같은 걸 두고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삥 둘러싸서 이 게임을 구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게임을 밖에서 보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는 그런 플레이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게임을 하고 있는 선수에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런 걸 훈수라고 해요. 훈수질이라고 인터넷에서 많이 말하기도 하고요. 훈수를 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옆에서 보다가 이거 이렇게 하면 별론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는데, 이렇게 말해주는 거를 훈수를 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나리질은요, 이 훈수질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다가 이거 이렇게 하면 별론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고나리질 한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저도 이번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관리라는 말을 빠르게 타이핑하다 보니까 고나리라고 말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고나리, 그러니까 관리라는 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글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땡땡 회원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사람을 보고 뭐 관리 일을 한다라고 할 텐데, 관리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고나리질 한다라고 인터넷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수를 두는 사람,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훈수질을 한다, 고나리질을 한다, 아니면 훈수짓을 한다, 고나리짓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질이나 짓, 이거는 뭔가 행동 있잖아요. 누군가가 하는 행동을 좀 나쁘게 표현하는, 낮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어에는 오지랖이라는 단어가 있죠. 오지랖이라는 건 남들 일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갖는 거죠. 저 사람이 오지랖이 넓다. 저 사람이 오지랖을 부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주인공인 게 맞지만 남의 인생에서는 남이 주인공인 거잖아요. 근데 남의 인생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훈수도 두고 고나리질도 하고 그리고 오지랖을 부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이 그냥 재밌고 내가 할 일이 그냥 많으면 이런 일들 안 할 텐데, 아마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너무 심심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댓글들을 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댓글들은 앞에서 말한 원색적인 댓글보다도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댓글이 원색적이면, 완전 그렇게 대놓고 누군가를 욕하는 댓글이면 와, 이 사람이 못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너무했다 하면서 같이 편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같은 편이 돼서, 그 크리에이터랑 같은 편이 돼서 이러면 안 된다고 같이 방어를 해주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교묘한, 조언을 빙자한, 걱정을 빙자한 댓글이 달리면 그 댓글을 단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완전 가스라이팅이죠. 차라리 원색적인 댓글이 달리면 그 댓글 단 사람을 욕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조언을 빙자한, 걱정을 빙자한 댓글들이 달리면 나를 탓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댓글들이 어쩌면 더 나쁘고 더 악질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그렇게 쥐고 흔들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기분을 즐기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괴롭히는 건 그냥 범죄일 뿐인데 어쨌든 내 말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나 큰 영향을 받으니까, 특히나 좀 유명한 사람도 이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그거를 즐겁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약간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막 상처받지 않고, 아, 이런 마인드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구나. 그러면 그 순간에 좀 그래도 나 자신을 스스로 덜 탓하게 되니까 조금 더 나에게 방어가 되지 않을까,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플다는 사람들, 악플러들의 마음을 약간 아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반응을 하지 않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먹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혹시 여러분들 먹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쩌면 한국어로 된 그런 콘텐츠들 많이 보고 댓글들을 보는 사람들은 이 먹금이라는 말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댓글들에 보면 특히 이런 원색적인 악플이 달리는 거 보면 거기에 막 대댓글로 이런 악플 달면 안 됩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이거 반응해주지 마세요, 먹금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금이라는 건 먹이 금지의 줄임말이에요. 동물원 같은 데에 가서 보면 먹이를 주지 말라고 사인을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동물에게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미 이 악플러를 동물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좀 욕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반응해주지 말고 먹금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쥐고 흔들었을 때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즐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에게 반응해주지 말아라, 이런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진짜 좋은 조언을 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귀한 사람의 피드백일 수도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한국인으로서 이 영상을 만드는 거고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의 마음을 제가 어쩌면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외국인이 진짜 이런 영상을 보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좋은 피드백을 줄 수도 있죠. 그건 정말 귀한 피드백입니다. 심지어는 그 조언을 빙자한 악플도 어쨌든 그 안에 좋은 조언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 조언만 쏙 빼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말은 흘려버리고요. 물론 이게 쉽지가 않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순간 일단 코끼리가 떠올라요. 그죠? 그럴 때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다른 생각을 하라는 말, 어쩌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언을 빙자한 그런 악플이 달리면 그 조언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조언을 실제로 내가 실행할 수 있을까? 그 부분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영상이 잔잔해서 지루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BGM을 바꿔봐야 되겠다. 배경음악, BGM을 좀 통통 튀고 신나는 거로 바꿔봐야 되겠다. 그리고 편집을 좀 더 재미있게 해볼까? 말을 좀 더 빨리 하고 좀 재미있는 편집들을 넣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즐거운 BGM 찾는 거, 그리고 또 재미있는 편집법 찾는 거, 이런 거에 그냥 바로 집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좀 나빴던 그런 댓글, 그런 거에는 조금 집중을 덜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말 중요한 거, 그런 거에만 좀 집중을 하고, 그리고 좀 나쁜 부분들은 흘려버릴 수 있도록 내가 중심을 잘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악플들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악플을 보고 괜히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나요? 이렇게 인터넷만 보다 보면 악플들이 자주 보이게 되다 보니까, 악플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괜히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냥 좋은 댓글들 달고 좋은 생각하는 사람들은 괜히 댓글을 달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마음이 들어서 일부러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그냥 보면서 좋은 생각이 들고 괜찮다 싶으면 좋아요만 누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악플 다는 사람들은 조금만 나쁜 생각이 들어도 이런 악플을 많이 달다 보니까 악플 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만 보게 되면 약간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나? 이런 안 좋은 마음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만 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드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이럴 때는 인터넷만 보게 되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나쁜 생각하나? 이런 불안들도 들고 사람 만나는 게 좀 싫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나가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식당이나 아니면 제가 다니는 요가원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저는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임산부니까 임산부에 대한 나쁜 악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임신한 게 그렇게 대단한가? 꼭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나? 이런 댓글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임신을 하고 이제 임산부 배지를 받고 그거를 가방에 달고 다니는데 조금 불안할 때가 있어요. 혹시 이거 가지고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임산부라고 막 유세를 떤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당연히 양보해야 된다고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엊그제 지하철을 타고 제가 좀 이동을 했는데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고 해서 자리에 안 앉았거든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서 꼭 자리에 앉으라고 막 이렇게 양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밖에 나가보면 진짜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악플로 상처받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다.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적다. 사실은 굉장히 따뜻한 세상이다. 이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우리 팟캐스트에서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런 악플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라에선 어떤 악플이 달리는지, 그리고 악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생각도 궁금하니까 여러분들 댓글로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또 저는 한국어 수업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한 분들은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편하게 예약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으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까지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